안녕하세요. 제 가면이 바뀌었죠? 제 가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촬영 장소가 좀 바뀌신 걸로 보일 텐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대로 앱으로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앱은 그 전에 제가 비공개로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세무통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무통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세무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인간적인 고충도 들어보고 네. 그리고 뭐 이미 나와 계시죠. 그리고 어플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통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통 대표를 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하고요. 네. 지금 세무통이라는 어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은 사장님들이나 세금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 뭐 아파트 돈 많으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파셨는데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뭐 상속세,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세무사, 실력 좋은 세무사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아주 많은 분들이 저희 쪽을 통해 가지고 세무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구하고 계시고요. 네. 저도 이거 세무통이라는 어플 깔아보고 해봤는데, 자, 지금 총 누적 견적이 86,506건이네요. 네. 이거는 실례지만 진짠가요? 진짜 숫자. 네. 보통 이런 거 가짜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사장님들도 많아서 이게 가짜로 올리면 이게 안 되고요. 네. 조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표현이 이제 견적이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고객분들이 이제 견적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세무사들이 가격을 내시는 거잖아요. 세무사들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낸 총 그 견적 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도 양심껏 이렇게 올리시니까 정확히 해야죠. 보통들은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잡혀가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이게 일단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보통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또 뭐가 있죠? 기장? 월기장. 월기장 이런 세금들을 신고할 때 보통들은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동네에 계신 세무사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 거래를 맺는다고 해야 되나? 계약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플로 나와서 앉아서 이제 어플로만 딱딱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세무사분이 저한테 견적을 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견적을 하면은 뭐 솔직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무사분하고 제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연결만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세무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쪽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견적 요청, 간단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견적 요청을 하시면 세무사들이 이제 가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어플하고 상관없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세무사 보통 한 8분 정도 이제 입찰을 해주시는데 그 가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각각 다 다른 분들이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가격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경력 이력, 그다음에 세무사별로 또 저희가 잔인하게 고객 후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화면에 보이는 것 같아요. 고객 후기가 저희가 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세무사한테 일을 맡겼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납세자분들 그분들이 남겨두신 이제 진짜 후기죠. 솔직 후기. 그거 보고 가격하고 그거 이제 비교해서 그 견적 요청하신 사장님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그 세무사님이 이제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경우 이제 사업장 방문해 드리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누가 막 조작하거나 이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도 막 조작을 하거나 뭐 가짜 후기 달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악플도 다시는 이제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는 절대로 안 지워드립니다. 저거. 근데 진짜 안 지우는 것 같긴 해요. 가격이 좀 비싸요 하고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해놓은 후기도 보이고 이렇게 좀 보여요. 이게 세무사들은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죠. 저희 계속 전화 와요. 지워달라고. 그러면 정책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통들 이렇게 전화해서 지워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하고 친하면은 내 거 이거 하나만 지워줘 그러면서. 네. 근데 그래도 안 지워주세요? 안 지워드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네. 그 지금 악플 달리신 뭐 세무사님도 네. 보시면 이제 선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좋은 거 있네요.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 무슨 최고급 휴대폰 그런 거 봐도 악플 달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안 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솔직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선풀만 있으면 다 만족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세무사라는 게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거라. 네. 그 세무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세무사를 고르는데 사장님이 나는 그냥 얼굴에 수염 난 사람이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네, 그런 사람 있죠. 네. 이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거는 그 보통 우리가 공산품 뭐 그런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자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돈 관리를 해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파마 머리가 싫은데 이 사람 파마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싫으면 그분하고는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죠. 네,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대충 말도 통하고 저 사람은 왠지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네. 그럼 죽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만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대전제는 그 세무사가 세법이나 절세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들은 근데 이게 세무사를 이렇게 할 때 계약을 할 때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다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세무사분이 매출을 올려주면 진짜 되게 신경 써서 하겠죠. 근데 그쪽이 아니라 저희 이제 이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뭔가 뒤처리를 해주는 귀찮은 거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보통들은 그래서 가까운데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 맡겨버리는 게 보통이죠. 보통은 동네 이제 주변 사장님들의 소개를 받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맡기는 그게 있는데 둘 다 단점이 좀 커요. 어떤 단점이요? 친구인 세무사한테 맡기면요 처음에는 잘해줄 거라고 잘해줘요. 근데 갑자기 내 매출이 굉장히 튀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업이 나빠지면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 다 알아요. 실장에서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렇죠. 찜찜해요. 그냥 갑자기 나는 이 세무사한테 그냥 맡겼을 뿐인데 다른 친구가 갑자기 술 쏘라 그러고 매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뭐 이런 사태. 그거를 뭐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맡기시면 상관없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좀 찜찜하죠. 내 돈 관리, 돈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세무사가 알 수뿐이 없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진다는 건 별로 좀 몇 년 정도 지나면 좀 찜찜해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장님들한테 소개받는 경우에는 보통 그쪽이 많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갱되기가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잘해줄 거라고 그냥 믿고 이렇게 이런 옆집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세무사 입장에서는 데리고 왔어요. 옆집 사장님이. 이거 거의 잡힌 고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거의 잡힌 고기이기 때문에 스물스물 뭐 사장님 사업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 청구가 필요하고 뭐 이러면서 스물스물 올라가 가지고 좀 서비스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이 이제 좀 뻥튀기가 되는 호갱이 되는 나중에 이제 또 천천히 추가 금액이 천천히 이제 소개를 받아서 왔으니까 굉장히 소개받아서 같이 손을 잡고 세무사무소 갔을 때
소개받은 세무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네. 마음의 결정을 한 8, 90%한 거예요. 소개받았고 저 사람이 저 옆집 사장님이 좋다 그랬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겠지. 긍정 마인드를 한 80% 채우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부분 계약이 잘 이루어지죠. 근데 세무사는 그걸 더 잘 알아요. 촉으로. 이건 거의 잡힌 곡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스물스물 이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으신데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게 좀 찜찜하죠. 그런 부분들이. 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세무사가 아니니까 뭐 네.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뭐 장사하는 쪽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보험 가입시킬 때도 뭐 또 그럴 거고 이거 그냥 누구 소개 받았다고 하면 더 하나 이렇게 이건 이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건 더 내야 된다. 맞아요. 이왕 온 거 귀찮으니까 또 계약을 하게 되겠죠 또. 그렇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옆집 사장님이 소개시켜줬고 옆집 사장님하고 그 세무사는 거래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친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세무사는 좀 많이 만나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세무사무소가 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만나고 이렇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요청만 하시면 의사결정하시는데 이제 필요한 모든 정보 싹 드리니까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미팅 같은 거 이제 하시잖아요. 그거 만나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른 세무사님 또 미팅 주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무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저도 뭐 비교해 봐가지고 이 세무사를 선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아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그냥 거기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세무사마다 이게 제 매출이 아니라 같은 매출인데 세무사마다 좀 많이 틀린가요 이게? 그게 업종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덜 나는 업종이 있고요. 이제 특이한 업종의 경우는 이제 좀 비싸고 차이가 많이 나요. 가령 이제 일반적인 업종, 미용실, 뭐 미용실,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좀 특이한 경우만 없으면 가령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쓰거나 불법 체류 노동자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비용 처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 좀 따로 빼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대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좀 규모,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장 현금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그 사장님 사업에서 인건비로 돈이 나갔다는 거를 어디 증명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뭐 신고된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어떤 노하우, 세무사들이 가진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법하게 비용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세금을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시는 세무사님들이 좀 그쪽에는 좀 그런 세무사님들을 만나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이 미용실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상대를 해봤으니까 보통들. 근데 이제 쇼핑몰이 이게 또 매출이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홈택스에 있는 매출이 100원이라 그러면 각 쇼핑몰이 뭐 네이버나 뭐 네이버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이트 이제 이용하시는데 이 매출 전체를 더하면 국세청에 집계된 매출하고 달라요. 이게 매출 처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많아요. 이거 쇼핑몰은 그래서 저도 웬간하면 다른 이제 미용실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보고 사람 좋으면 쓰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고객 후기 저희 있으니까 고객 후기 좋은 분 쓰셔도 상관없다고 보통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요. 추천해드리는데 이제 쇼핑몰이나 특수업종으로 가면 그쪽으로 전문화된 세무사님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맞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맞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요새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그 공부를 잘 안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그런 세무사님들은 좀 피하셔야죠. 예를 들면 음식점 장사를 해요. 네.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어플을 써요. 그쵸. 네. 그 배달 어플 써가지고 이제 매장은 없고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갑자기 세무사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네. 세무사가 배달의 민족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요 몰라요. 저도 쇼핑몰 할 때 이거 오픈마켓 쪽으로 이렇게 매출을 내면은 이거 개념을 못 잡으시는 개념 못 잡는 세무사 많아요. 네. 그거는 쇼핑몰은 특수 업종 그거 해보신 분들이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건설업 이것도 해보신 분들만 하고요. 그쵸. 조금 더 특수한 분야예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좀 이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돈 많으신 사장님들 있잖아요. 빌라만 몇 동씩 짓고 막. 부동산 임대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임대료 받고 그쵸. 나가는 돈 없고 그래서 건물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다들 굉장히 쉬운데 부동산 임대업도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법적으로 이제 회계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기장을 맡겨요. 그러면 임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싼 가격만 가지고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10채, 오피스텔이 뭐 10채, 20채 있는 분들은 중요한 거는 매월 세금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규제나 법규 바뀌는 거가 그리고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따라가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세무 기장 해가지고 세금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이 뭐 무슨 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사장님은 지금 아파트가 오피스텔이 20채 있으니까 빨리 돌리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여야 돼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중에서 이제 그 임대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우리. 그걸 모르시죠. 그리고 대부분 다 간판 보면 다 A부터 Z까지 자기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회계사고 세무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은요 세무사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제대로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은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무슨 대책 나오고 그쵸. 이거 저기 공부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은 항상 그 법쪽 분야도 그렇지만 이 다툼이 심한 세금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상속 그거 걸리면 그런 문제.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세법도 그래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뭐로 볼 거냐. 아파트가 나는 20억에 지금 현재는 20억에 막 거래되는 것 같아요. 호가는. 근데 실제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뭐 16억에 실제 거래가 됐어요. 근데 호가는 막 20억이고 근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어떤 금액으로 할 건지. 이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은. 이게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16억 하던 게 갑자기 무슨 정부 대책으로 뭐 10억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상속세는 그러면 20억으로 신고해야 될지 16억이 맞는 건지 10억 아래가 맞는 거지 이런 다툼이 있잖아요. 법 규정은 있죠. 간단하게. 근데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하고 엮이면 좀 그거는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거 전문하는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주 일반적인 업종은 가격 베이스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좀 특이한 업종 머릿속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쇼핑몰 뭐 건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 부동산 임대업은 좀 이제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이제 국제 거래 이거 안 해보신 분들 몰라요. 저기 그 수출할 때 뭐 수출 관련된 인보이스나 뭐 수입 면장이나 이거 개념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구 이런 거 해외 직구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세무사 계세요. 지금 그거는 전문적으로 적어도 해보신 분들이어야지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3,000%로 빠지긴 했는데 원래는 이거 어플 소개하고 네. 그쪽으로 이제 어플 사업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무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갑자기 주셔가지고 귀담아 듣게 됐어요. 네. 저도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영수증 모으는 것도 사실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드리기도 바빴는데 좋은 정보가 아직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알아두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넘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그냥 뭐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세무사가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를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은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축이. 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게 네. 그거잖아요. 네. 뭐 계약을 했네, 뭐 사기를 쳤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런 부분. 그거 다음 문제는 돈의 문제예요. 네. 양도소득세 뭐 세율이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반 이상이에요. 46%인가 뭐. 네, 세율은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고 항상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금액이 크면. 진짜 세무사분들을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사무실 오피스 지역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세무사분들은 항상 뭐 오피스텔 안쪽에 간판도 없이 2, 3층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있으니까 참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뭐 인스타를 요즘에 막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네. 사실 참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선뜻 이렇게 좀 찾아가기 쉽지가 않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데 그쵸. 세무회계사무소는 아무래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부동산 임대업자는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1층에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데 세무사나 회계사의 입장은 오히려 절세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 아껴서 더 실력 좋은 직원들 뽑아서 일 빵꾸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고층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이제 구독자분들도 남자가 많고 남자분들이 뭐 대부분 좀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자분들도 요즘에 쇼핑몰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 세무 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보통 맡기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밝고 이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그렇죠. 저희 지금 제휴한 세무사님들도 여자 세무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여자 사장님이 여자 세무사를 좋아한다? 아니면 남자 사장님이 남자 세무사를 선호한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 업종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세무사님들, 여성 세무사님들도 실력 좋으신 분들은 특정 업종만 하세요. 높은 가격에. 자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성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 입장에서 세무사한테 뭐 물어보기 좀 껄끄럽다. 뭐 성별이건 나이 차건 그것 때문에 껄끄럽다 그러면 그 세무사하고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껄끄럽지 않고 그냥 뭐 진짜 궁금하고 조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장벽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보통 근데 이런 어떤 쪽을 전문으로 한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써 있잖아요. 뭐 이혼 법률 전문사 변호사 아니면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소송 관련 형사 사건, 뭐 민사 뭐 이렇게 좀 자기네 주력 그걸 보여주는데 세무사는 그게 없지 않나요? 처음부터 다 써 있죠. 기장 대리부터 경영 진단까지. 대부분 다 써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기로는 이게 관례인 것 같아요. 관례. 예전 선배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처음 만들 때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 제휴 세무사님들이 이제 고객 요청을 할 때 네. 이제 입찰하시는 거 보면 어떤 세무사님들은 건설업을 아예 참여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 없는 분야니까. 그리고 자신 있는 분야는 꼭 하려고 그러고. 이쪽 어플에 이제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네네. 어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안 해본 업종은 세무사님들이 꺼려하세요. 왜냐면 실수할까봐. 왜냐면 그게 교과서대로 그냥 해서 종이 한 장 결국 결과물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 종이 한 장에 갑자기 100만 원 써 있는 거랑 몇 천만 원 써 있는 거에 따라서 이 사장님들은 돈이 그냥 1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안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겠지? 그런 거는 있어요. 세무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계산하면 있으시겠어요. 있어요. 진짜 맞을까?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법조문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네. 법조문만 해도 두껍고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재정경제부 네. 거기서 나오는 해석이나 예규 그런 것들은 이걸 프린트된 거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툼이 심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특정 업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기 거래처가 있었고 네.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것, 그 예규나 해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쇼핑몰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하려고 그러면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없냐?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쪽도 처음에는 제가 사업 초기에는 세무사님들한테 전문 분야 다 여쭤봤어요. 네. 진짜 아시는지 여쭤보고 막 그랬는데 그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어떤 고객이 특정 업종, 가령 쇼핑몰, 건설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세무사님들이 2년 반 전이니까 많지가 않았는데 그때도 안 넣으시는 분들은 그 업종을 안 넣으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 말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모든 업종 뭐 다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의뢰에 써놓은 김밥천국처럼 그냥 메뉴.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게 개별적으로 완전 미팅을 해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희 어플에서 넣으시면 그 자신 있는 분들만 일단 입찰을 하시니까 그게 훨씬 낫죠. 그 부분이 참 좋겠네요. 지금 진짜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좀 특수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세무사님들이 잘 모르실 만한 그런 업종, 그러니까 새로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 동네에 가면은 그냥 그분은 그냥 할 줄 안다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게 혹시 그렇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 그렇게 탈세했다는 게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이렇게 탈세가 됐다는 게 그렇게 기장이나 이런 게 잘못돼갖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세무사분들에 따라서. 그게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저는 이제 그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연예인이 자기가 그런 게 있어요. 사업 목적으로 쓴 돈은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연예인이 그 매주 뭐 이마트에 가가지고 20-30만 원씩 계속 사 뭔가를 매주 꾸준히. 그거는 개인의 개인 밥 먹으려고 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개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쓱 영수증으로 내준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걸 먹고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의 비용이 지출됐다. 근데 그거는 원래 세무사님들도 잘 안내해드리거든요. 개인 목적으로 쓴 돈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세법이나 이거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이제 연예인 분들은 내가 저녁에 밥을 이렇게 집에서 해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연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 비용으로 인정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다 이런.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는 못해요. 자격증이 날아가요. 밥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 탈세면 네. 그 죄가 굉장히 크고요. 그걸 세무 대리인이 했다. 네. 이거에다가 그쵸. 자격증 날아가면 그분들은 20대 때 그 도서관에서 그거 하나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다른 거 잘하시는 거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있겠죠. 뭐 있겠죠. 다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잘하시거나 뭐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자격증이 날아가면 당장 이제 생계 유지가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탈세나 이거를 뭐 조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딱 이해가 가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더 써먹을 수 있는 진짜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요거 하나 어떻게 눈 감아주려고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겠네요. 간혹 이제 신문에 나오시는 뭐 세무사, 회계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탕주의. 한번 해먹고 나는 튄다. 네. 나의 몸은 동남아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네. 뭐 간혹 이제 신문에 크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여튼 오늘 처음 만나 뵈가지고 사실 이게 호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가지고 이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계속 얘기가 또 계속 들어가고 해서 원래 이게 기대하시던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뒷부분에서는 분명히 얘기해드릴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금 업계 몇 일 정도 하시죠? 압도적인 일이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 2년 반 2017년 1월 달에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 2년 2017, 2018, 2년 반. 네, 반 조금 넘어가네요. 네, 업계에서는 뭐 압도적인 일이고요. 네.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지금 몇 분 정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신 거예요? 세무사분들이? 세무사가 500명 넘게 돼 있고요. 그럼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좀 웬만한 건들은 다 소화를 해주시겠네요. 네,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이제 500 몇 명 이제 세무사들이 계신데 이제 세무사들이 그게 있어요. 네. 세무사들이 일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경리 직원들한테 혼나요. 왜 나의 워라밸을 해치냐. 그래서 500 몇 명 계셔도 특정 기간에는 그 입찰을 직원들 무서워서 못 하시는 세무사님들 계시고 그쵸. 또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입찰 못 하시고 이제 간혹가다 저 직원이 요새 좀 노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이제 좀 입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500명이라 그래도 이제 계속 손바꿈이 있는 거죠. 일이 조금 떨어질 때쯤 그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하시고 또 입찰하시고. 그 부분 진짜 생각 못했네요. 저도 그냥 생각나면은 그때 그냥 갑자기 연락드리고 했는데 월말하고 분기별 그리고 또 언제죠? 또 바쁜 때가요? 보통 1월하고 7월 부가세 1월, 신고 때문에 약간 바쁘시고 5월, 1월 그다음에 3월이 법인세 신고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5월에 이제 헬이죠. 세무사님들. 네. 그래서 보통 농담 삼아서 세무사는 한 1년에 2달은 밤을 새고 한 2달 정도는 밤샐 정도는 아닌데 야근하면서 나머지 달은 노는 그런 직업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근데 진짜 월말이나 이런 때 보면은 진짜 샌드위치 같은 거 사가지고 여직원들 그냥 퇴근 늦게 하면서 밥도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때 전화해가지고 이거 되냐 안 되냐 하면 진짜 멍청한 짓이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쁘시잖아요. 그때도. 바쁘도 그때가 왜 바쁘는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잘하는 세무사님들 저희 쪽에서도 평 좋으신 세무사님들은 그렇죠. 그때 진짜 밤새요. 네. 그 침대가 다 있어요. 3월하고 5월에 이제 사무실에 침대가 있는데 그 실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덧세 말고 뭐 빼기로 잘못하면 여기서는 갑자기 몇백만 원을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잘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직원이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호 크로스 체크하게 만들고 아. 또 본인이 또 한 번 체크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답안지 제출하기가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한꺼번에 신고해요. 답안지 진짜 맞나? 내가 틀린 거 없나? 뭐 그러면서 이제 밤을 새는 거죠. 계속 문제는 다 풀어놨는데 이게 답이 분명히 뭐 답이 1번인데 1번이 맞나? 해가지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내부에 여러 사람한테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더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독점을 찾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과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무사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밤을 새시는 경우가 많고요. 직원분들은 이제 이 사장님들이 바쁘시니까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안 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건 있어야 세무사무소에서 뭐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전달이 잘 안 된다거나 사장님이 전화를 씹는다거나 뭐 이래서 뭐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그 데이터 맞추는 것 때문에 이제 직원들은 많이 바쁘고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저도 이제 들어보고 하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이제 딴 데다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알았으니까요. 근데 저도 그냥 솔직히 지금 업체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게 사실 동네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또 소개로 하면 또 중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그냥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간단하게 상담 받고 저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고충도 조금 이제 오늘 좀 알게 됐네요. 세무사님하고 잘 맞으시면 굳이 돈 10,000원, 20,000원 뭐 그것 때문에 저희 쪽 이용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잘 맞으면 그거로 된 거예요. 돈 뭐 저쪽에 가니까 뭐 20,000원 더 깎아준다더라. 그래서 절로 옮긴다. 별로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잘 맞고 절세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면 제 생각에는 돈 10,000원, 20,000원보다 서로 이렇게 핏 잘 맞고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난 거니까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세무통이라는 어플이 이제 어떤 좀 특수한 계통이나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없거나 좀 여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셔갖고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다 뭐 이런 게 좀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참고로 회원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회원 가입 안 해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바로 견적 요청이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이 필요한 거는 이제 세무사들. 세무사들은 저희가 이분이 진짜 세무사인지 그거 확인 절차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회원 가입을 해야 이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세금 신고가 필요한 사장님들은 그냥 어플 다운로드만 받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그냥 세무통 이름 기억하셨다가 홈페이지에서 견적 요청만 하셔도 되고. 보통들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어떻게든 회원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닫는 그 연결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회원 가입을 시키잖아요. 이메일이나 막 전화번호 남기게 해서 거기다가 또 이게 광고 날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는 전화번호는 저희가 받기는 받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무사한테 뭘 맡겨야 되는지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이제 세무사한테 매월 기장을 막 뭐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주면서 이게 회계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로 착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장이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돈 조금 주고 그냥 신고만 맡겨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 받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매월 돈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된다. 그렇게. 또는 사장님은 업종이 좀 특수해서 특수한 요거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방문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통 이제 세무 기장을 맡기게 되면 전화로 고객이 이제 세무사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입찰한 세무사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세무사가 전화를 드려요. 그럼 전화로 몇 마디 이렇게 듣고 이제 약속을 잡은 다음에 보통 저희 쪽은 세무사 또는 세무사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죠. 사업자가. 왜냐하면 당연히 세무사가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집은 이 사장님은 무슨 메뉴가 맛있나? 예를 들면 음식점을